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구강 이상 감각과 구강 자결감 증후군입니다. 구강 감각 이상이란 특별한 신체적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입안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이상 감각을 말합니다. 1907년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주로 정신과적인 병리가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큰 카테고리에서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포함되는 질환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질환은 일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에 일본의 한 대학병원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 이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5.5년 동안 관찰해본 결과 외래 환자 중 0.175%에서 구강 이상 감각증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질환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이물감과 과도한 점액의 분비, 따끔거림, 화끈거림, 통증, 이빨이 움직이는 느낌, 이상한 맛이 느껴지는 등의 다양한 감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독립적인 진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강 자결감 증후군 혹은 환각, 신체형 장애로 분류해서 진단하고 치료받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참고하기 위해서 증상을 평가할 수 있는 7가지 평가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보고된 여러 논문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내용의 타당성과 검사자가 신뢰도 평가를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7가지 평가 도구를 통해서 구강 이상 감각의 특징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일본 구강외과 학술지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구강 내 이상 감각증에 대한 임상 검사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구강 이상 감각을 평가할 수 있는 7가지 평가 도구를 제안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물감입니다. 입안에서 무언가 낯선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으로 가장 흔하고 많이 발생하는 증상이며, 이로 인해 환자분들은 큰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제 환자들께서 표현하는 말씀들인데요. 미끌미끌한 막이 낀 것 같아요. 입천장이 꺼끌꺼끌해서 너무 불편합니다. 입안에 모래알이 꽉 찬 느낌이 있어요. 이빨 사이에 뭔가 계속 낀 느낌이 너무 불쾌하고 치실이나 양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두 번째는 분비인데요. 입안에서 비정상적인 분비물, 보통은 침을 말하고요. 이 분비물이 과다하게 있거나 분비되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입니다. 실제 분비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계속 나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주로 이빨에서 침이 계속 나오거나 잇몸에서 흐르는 느낌이 들거나 이로 인한 불쾌감이 계속될 수 있는데요. 침뿐만 아니라 거품이나 끈끈한 점액 혹은 모래알 같은 것이 계속 분비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실제 말씀하신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쪽 이빨에서 침이 나와서 입천장을 타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목에 자꾸 걸리는 것 같아요. 이빨 사이에서 끈적한 침이 나와서 혀로 자꾸 닦아내게 되니까 지금은 혀까지 아프게 됐습니다. 잇몸, 뺨에서 얇은 막이 계속 떨어져 나옵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십니다. 다음은 당기는 증상입니다. 쥐어짜거나 당김 혹은 누르는 느낌을 말하는데요. 입안의 특정 부위가 쥐어짜거나 당겨지거나 압박감처럼 누르는 증상으로 주로 잇몸과 이빨 그리고 입술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잇몸이 당긴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입술이 건조하면서 당기고 계속 쪼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빨이 뻐근하고 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이 드는데 치과에서 아무리 검사해도 이상이 없다고 해요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움직임과 교합 감각 이상입니다. 움직임은 실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움직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구강 이상 감각증에는 드문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혀가 움직이거나 이빨이 떨리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불편함 때문에 혀를 자꾸 내밀게 되거나 이빨을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교합 감각 이상, 불일치인데요. 구강 내 발생하는 교합 감각 이상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치아나 다른 구강 구조물이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상태로 아래와 윗턱의 교합이 안 맞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 치과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경우가 여기 속합니다. 식사나 말하기 등의 기능에 영향을 주고 굉장히 불안한 감을 키울 수가 있으며 환자분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실제 교합 조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구강 자결감 증후군입니다. 구강 이상 감각을 느끼는 환자분들 중에 대다수가 입안에서 다양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구강 감각 이상의 하위 분류가 아니라 구강 이상 감각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의 질환에 속합니다. 이 질환이 있을 때에는 구강 내 다양한 통증과 자결감, 화끈거림, 전기감 등이 느껴지는 상태로 식사나 말하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 강박 등의 신경정신적 요소가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갱년기 당뇨와 갑상선 같은 호르몬 이상 혹은
쇼그렌 증후군이나 파킨스병 같은 전신질환, 드물긴 하지만 약물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강자교감 증후군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화끈거리는 통증이 가장 많지만 이물감, 즉 구강 내 이상 감각을 느끼는 경우가 8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입맛이 다르게 되는 미각 이상증이 45%, 앞서 말씀드린 교합 감각 이상이 8.2%, 혀의 운동 이상이 7.8%로 많은 증상이 겹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건조증이 심한 경우가 많고 혀 모양이 변하거나 느낌은 건조하더라도 침분비가 가다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려움과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실질적인 혀 모양의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강자교감 증후군의 임상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처음 시작은 혀 끝 혹은 혀 옆쪽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천장과 입술, 잇몸, 뺨 안쪽, 혀 아래까지 점차 퍼지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들은 아침보다는 오후부터 심해져서 밤으로 갈수록 더 악화되고요. 일반적인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는 증상이 줄어드는 반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피곤할 때는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 질환은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발생 원인에 상관없이 일단 시작된 통증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암에 대한 공포가 커질 수 있고요. 일반적인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가글약 양치로는 증상 개선이 잘 안되고 통증 이외에도 다양한 이상 감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각 이상증입니다. 입안에서 자발적인 열감이나 이상한 맛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보통 쓴맛, 쇠맛, 떠오를 맛이 가장 흔합니다. 일부는 미각에 대한 역치가 떨어지거나 입맛을 잘 못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각 이상의 원인은 사실은 다양한데요. 그중 가장 흔하고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구강자교감 증후군입니다. 미각 이상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구강자교감 증후군으로 분류했고요. 지속적인 맛이 느껴지거나 입맛이 달라지는 미각 이상증은 구강자교감 증후군 환자분의 70%에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구강 내 이상 감각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병리적 원인과 치료 방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병리적 원인은 구강 내 말초신경병증과 통증과 감각을 해석하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등이 신경계 자체에 영향을 미쳐서 구강 내 다양한 이상 감각을 경험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병리적 원인을 찾는 것과 더불어 심리적 문제와의 관련성을 잘 살펴야 되고 특히 혀통증과 화끈거림 등이 같이 나타난다면 구강자교감 증후군으로 보고 치료와 관리에 접근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